안녕하십니까.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이 13주차입니다. 예, 13주차 1차시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화장품 제조 공정론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고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화장품의 용기 그리고 포장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갖다 이제 같이 살펴볼 계획입니다. 용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포장과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낱개 포장 이외에도 사실 박스 포장이라든가 또는 운반을 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소위 이제 팔레트 포장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뭐라 그럴까 실제로 운반과 뭐 이런 그 부분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실제 이제 화장품과 내용물하고 그래도 비교적 관련성이 깊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장품의 용기, 화장품 용기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화장품의 내용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직접 접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살펴볼 내용들, 고려할 내용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이야기할 내용들은 화장품의 용기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화장품의 용기 산업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용기 그리고 포장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다 나타내고 또 화장품 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사실은 정의에서 기능을 갖다 이제 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또 실질적으로 화장품 용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지 또 화장품 용기의 이제 구체적인 종류들 또 그 특성들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용기와 포장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네, 화장품 용기에 대한 정의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용물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용기를 포함해서 1차 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 재료, 사실은 포장 재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용기가 되겠죠.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용물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그러한 유형의 포장을 이제 1차 포장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자 포장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바로 그 용기가 가지는 내용물을 직접 보호하고 또 내용물을 직접 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면서 거기 그 재료로는 이제 금속 캔 형태라든가 또는 유리 병의 형태라든가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병의 형태 또는 종이 유형의 어떤 용기들 또는 이제 플라스틱 형태로 만들어진 병뿐만이 아니라 어떤 튜브 타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내용물과 직접 접촉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러한 이제 용기의 특성을 우리가 1차 포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차 포장은 이제 내용물하고 직접적으로 닿지는 않죠. 왜냐하면 1차 포장에서 용기가 내용물하고 직접 닿고 있기 때문에 2차 포장의 경우에는 이제 내용물을 담은 용기를 이제 포함한 1차 포장된 제품을 이제 보관을 하거나 또는 이제 운반을 하거나 즉 수송한다는 거죠. 수송을 하거나 또 그 내용물은 1차 포장인 용기가 보호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1차 포장이 되어 있는 그 제품에 어떤 손상이 간다라든가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이제 포장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2차 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라서 2차 포장재의 경우에는 이제 단품 포장, 예, 단상자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고요. 또는 이제 골판치 형태로 만든 그런 이제 포장의 형태도 존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무 상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향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2차 포장을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보통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계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그리고 그 화장품의 어떤 그 내용물에 관련된 그런 이제 사항들을 갖다가 표시한 이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2차 포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2차 포장은 여기 표현한 것처럼 한 개만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의 경우는 이제 단상자, 예, 단품 상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분들 왜 화장품 선물 세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 스킨, 로션, 크림 또는 뭐 팩 이런 몇 가지를 갖다 같이 이제 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한 유형의 이제 2차 포장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최근에는 바로 이제 이러한 1차적인 기능들, 1차 포장과 2차적인 포장이 가지는 1차적인 기능들, 요 기능에 덧붙여서 이제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조금 더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높이도록, 예, 이렇게 이제 하는 목적으로 또 이제 다양한 그 뭐랄까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이렇게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해서 구매 욕구를 갖다 높이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행위를 갖다 큰 틀에서는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케팅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바로 용기와 포장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인 목적으로는 보통은 이제 보호나 보존의 기능을 하는 그런 이제 물리적 기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어떤 이제 기능들인 생산을 하는데 이제 적합하게 하거나, 적재를 하는데 적합하게 하거나, 또는 수송을 하는데 적합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그러한 형태의 디자인 내지는 용기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이제 조금 더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제 구매 욕구를 갖다 높이도록 하기 위한 이제 감성적인 이제 기능으로 추가가 돼서 결국은 그런 어떤 감성적인 요소가 독자적으로 또 어떤 이제 판매를 갖다 촉진하고 구매를 자극하는 기능들, 이런 마케팅적인 요소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화장품하고 또 이제 향자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향수 제품들 완전히 다르잖아요, 디자인이. 그렇죠? 향수 제품 같은 경우는 보기만 하더라도 그 용기 자체만 보더라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갖다 자극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는 화장품 용기 더불어서 포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화장품 용기 산업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소비자의 사용에 용이한 편리성이 우선은 이제 필요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급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또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기 쉽게 인쇄 형태로 이제 표시를 하죠. 또 상품이 이게 어떤 기능성 화장품인지 또 어떠한데 효용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이제 상품의 특성을 갖다 이제 표시를 하거나 또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진열 효과를 갖다 조금 더 이제 극대화해서 그래서 소비자가 이제 구매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이제 시각적인 디자인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단순하게 용기 디자인, 포장 디자인에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고가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중저가 화장품이 사실은 이제 대세죠. 거기에 이제 일부 고가 화장품 아니면 아예 이제 저가 화장품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중저가 화장품들 여기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제 화장품의 질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그래서 그 공급함으로써 화장품을 사용하는 이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런 차원의 이제 고민들을 갖다 이제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제 이 소위 1차 포장이라고 하는 이제 용기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많이 사용을 했었던 유리라든가 금속 이런 용기 대신에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싸면서도 즉 저렴하면서도 어떤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 낼 수 있는 용기로서의 이제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들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이제 휴대가 간편한 그런 이제 화장품 용기가 이제 점점 이제 필요하게 되죠. 앞에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화장품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제 살펴봤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화장품도 용량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그런 화장품보다는 이제 조금 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채워서 쓰거나 이러한 미니멀 라이프를 위한 그런 이제 화장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적은 형태.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도 편리하고 또 사용하기도 편리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간편한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기의 크기를 갖다 좀 더 소형화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디자인을 굉장히 다양화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플라스틱 용기들이 더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 플라스틱 용기를 갖다가 만드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됐죠.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다층 블로우형 몰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 용기가 과거에는 굉장히 단순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각 형태의 그런 이제 육면체 형태의 그런 이제 용기들이 주류였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작은 용기임에도 불구하고 형태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 둥근 형태, 곡면 형태, 둥그런 곡면과 어떤 직선이 같이 그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다양한 형태의 몰딩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기능성이라든가 또 디자인성이라든가 또 어떤 감성적인 요소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화장품 산업에서 특히 이제 용기와 관련해 가지고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뒤에 이제 용기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어떤 용기들이 있는지를 잠깐 이제 보겠지만은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에 환경적인 고려를 위해서 화장품들이 어떻게 내용물의 부분에서는 거기에 대한 독성이 되든 안전성이 되든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 용기와 관련해서는 다 쓰고 나서는 이제 폐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리필형 제품들이 또 최근에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용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지만 용기를 이제 그 폐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그런 용기들 또 그러한 이제 포장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있고요. 또 사용성이 이제 중시가 되는 이제 상품으로서의 그 용기의 용도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해서는 유리 이외에도 유리나 플라스틱 이외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이 또는 나무 또 금속 도자기 뭐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런 소재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이제 외부 환경에 의한 어떤 이제 손상이라든가 변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 형태의 그런 용기를 갖다 채택한다라든가 또 빛을 갖다가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용기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도입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로션 같은 경우는 덜어서 이렇게 그쵸?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내용물을 따라서 쓰기도 하고 또는 크림 형태의 조금
로션보다는 조금 점도가 높은 크림 형태의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손으로 직접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생물하고 접촉이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펌프형 또는 스프레이형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죠. 그래서 미생물 번식도 억제하고 또 필요한 양만큼만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그런 어떤 용기의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장품 용기와 포장의 특성 중에서 이제 품질의 유지, 내용물을 갖다 보호하고 이런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내용물 보조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내용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또 변하지 않고 또 어떤 이제 뭐라 그럴까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서 첫 번째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어떤 빛의 투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광 투과성을 갖다가 조금 이제 제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용기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통한 광해 투과는 내용물을 갖다 이제 변색시키거나 또는 변질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물을 갖다가 이제 분쇄시키는, 분쇄가 아니라 분해시키는 그런 이제 우려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물에 UV 흡수제 또는 이제 안정제를 갖다가 화장품 내용물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용기에다가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시키기도 하죠. 아니면 아예 차단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용기의 착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켜서 차단하거나 또는 자외선 흡수제 같은 경우를 갖다 이제 첨가를 해서 방지를 하기도 하고요. 유리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그 착색 유리를 갖다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갈색이라든가 약간의 초록색, 약간의 혹은 이제 푸르스름한 이제 청색 계통의 그런 이제 용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자외선 흡수제를 갖다 이제 첨가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도장을 갖다 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형태로 광 투과성을 갖다가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도록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물들이 이 용기에 침투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 또는 용기를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어떤 기체가 이제 통과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제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플라스틱의 경우는 금속이라든가 유리하고는 달리 기체 같은 경우는 아주 미량이긴 해도 지속적으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이 결정 자체가 치밀하지 않기 때문에 들락날락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이제 기체 투과의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도 이제 시도가 되고 있죠. 또 변치나 변질 등의 이제 우려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재의 종류뿐만 아니라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더불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알칼리나 첨가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 내용물에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 내용물로부터 이 용기에 흡착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물이 아니라 이 용기 자체의 어떤 알칼리성이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어떤 용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용출을 차단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여기에 이제 그 첨가가 됐었던 그런 이제 첨가물들이 이게 녹아서 오히려 화장품의 어떤 내용물의 품질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리거나 변질이 되거나 이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유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유리도 안 녹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유리의 경우도 산성이라든가 이런 그런 내용물이 있을 경우에는 유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미량이라고 하더라도 용출이 된다고요. 특히 알칼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출이 일어나면서 내용물의 변치나 변질, 침전물 이런 것들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어떤 유리냐, 유리의 종류도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칼슘 유리냐, 또 납 유리냐, 또는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렉스형이냐, 굉장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반영이 돼야 되고요. 또 플라스틱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소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한 이제 변질이라든가 변치 이런 부분들도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재료의 경우는 재료 자체가 내약품성이 있는지 외부 환경에 이제 비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또 변형이라든가 파손의 염려가 있는지, 변색 또는 흡착 등의 그런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용물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물과의 어떤 호흡 또는 관련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부식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제 내약품성뿐만이 아니라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용기 자체가 이제 철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하고 접촉이 되면 이제 산화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이제 변질이 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 용기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이라든가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식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 천연향 같은 경우는 부식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속들도 또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부식이 잘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용기가 뭘로 되어 있죠?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식의 요건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용기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다만 이제 금속성 중에서는 알루미늄이 이 에센셜 오일에는 가장 그래도 내성이, 즉 에센셜 오일에 의해서 변질이 되거나 이러한 영향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에센셜 오일 또는 향료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용기에다 담는 거죠.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또 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예 스테인리스로 바꾸거나 또는 코팅을 내부에 주석 코팅이라든가 또 아연 코팅이라든가 이렇게 산화 방지 도막을 갖다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광성으로서는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은 이제 빛이 투과되는 유리 같은 경우 이제 투과에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리를 쓰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아예 차단을 하게 되는 그러한 금속이라든가 어떤 색깔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쓰기도 하고 또는 안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빛이 투과하지 못하도록 또는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흡수하도록 이제 하기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소재의 적정성이에요. 소재가 과연 화장품 내용물을 갖다 보호하고 또 내용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다가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한지, 특히 어떤 변질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화장품 용기의 경우도 식품 용기에 거의 준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이제 법에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품 위생법에 준하는 그런 이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용기에 의한 어떤 그 안전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에도 이제 들어가 있지만요.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용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첫 번째로 내용물을 보호하고 또 그 내용물의 안전성을 갖다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 보호 기능을 의미하고 용기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이면서 또 온도, 습도, 미생물, 또 생산, 또 이제 수송적인 이제 조건들 또는 이제 수성이 아니라 제가 잘못 썼네요. 수송입니다. 수송. 고쳐주세요, 나중에. 그다음에 보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내용물 보호, 그리고 포장재료나 형태의 그 안전성 내지는 이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리성이에요.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용기의 기능성적인 측면에서는 편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개 제품을 갖다가 이제 2차 포장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큰 박스에 이제 같이 단상자를 담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선물 세트 형태로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여러 개의 제품을 갖다 넣기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렇게 채워져서 이제 운송이 되고 판매점에 이제 진열이 돼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이러한 각 단계에서의 취급이라든가 또 작업의 용이성, 소비자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폐기 시에 얼마나 폐기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편리성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보의 전달성이에요. 이 내용물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주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각 단계별 사용하는 측면 또는 유통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큰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파손 주의해가지고 유리컵 모양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들이 정보의 전달적인 측면에서 취급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도록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화장품의 용기 설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화장품 용기를 갖다 설계하는 데는 어떠한 요소들을 갖다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